네, 안녕하세요. 이 비즈니스와 이제 이커머스, 이제 전자상거래죠. 이제 그 강의를 진행을 하면서 지금까지 앞에서 이제 뭐 이 비즈니스에 대한 뭐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 조금 이제 돌아가서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그 이 비즈니스와 뭐 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어떤 그런 관련된 그런 그 주제들, 뭐 보안이나 마케팅이나 그 다음에 이전 강의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새로운 신기술, 블록체인 같은 이제 새로운 기술들 뭐 그런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비즈니스와 어떤 그런 이커머스의 어떤 그런 그 개념적 차이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우리 강의에서는 이제 서로 이제 호환해서 쓴다고 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구분을 해서 보면 이 비즈니스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 이제 그 부분에서 어떤 전자상 이커머스죠. 이커머스 전자상거래는 다른 단편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좀 그런 전자상거래 순수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이커머스의 뭐 다른 어떤 주제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오늘의 학습 목차를 간단히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조금 이제 정리를 하면 지난 시간에 이제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이 비즈니스와 블록체인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제일 처음 이제 블록체인의 기본 그 개념이 무엇인지 블록체인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분산 장부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기존에 중앙 집권형 어떤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분산된 시스템으로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그 데이터 정보에 대해서 어떤 위 변조가 상당히 이제 불가능하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각 그 거래 장부죠 분산 거래가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그 해시 값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보안 관련된 그런 공개키 암호화 기술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뭐 비트코인 뭐 이런 그 암호화폐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는 이제 실제 우리가 뭐 채굴을 한다 뭐 그런 의미를 쓰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그 해시 값을 주고 그 입력 값을 찾아내는 어떤 그런 이제 반대 방향이죠. 그걸 빨리 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그 블록을 주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고용량 어떤 그 연산 처리가 빠른 어떤 그런 서버 컴퓨터를 이제 계속 돌려서 채굴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자,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어떤 산업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금융이나 공급망이나 의료나 기타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술들과 융합되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이 항상 이제 좋은 점들도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고 이런 것들은 이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뭐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뭐 특히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그런 산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분산 장부 형태로 이제 노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데이터를 이제 볼 수 있는 그 투명성에서는 장점이 있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이제 오픈되는 게 좋지 않은 그런 산업에서는 이게 적합한 그런 기술이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초기 단계다 보니까 뭐 다수의 알고리즘이 막 나와서 무분별하게 나와서 이제 난립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이제 고려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할 건지에 대한 결정을 이제 해야 된다. 네, 오늘의 학습 목차 먼저 보시죠. 오늘은 이제 이커머스의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개념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제 이커머스 아니면 한국말로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이커머스의 어떤 개념과 이제 발전이 어떻게 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이제 히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고 웹 기반 이제 이커머스가 이제 인터넷과 더불어서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적 기초에서 먼저 정의와 발전 세 가지 이야기하도록 하고 이커머스는 전자상거래라고 하는데 이커머스는 이제 좁은 의미에서 정의를 하면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이 비즈니스의 영역 중에서 특히 인터넷이나 뭐 기타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고 파는 행위를 의미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그 마이클 포터의 가치사슬 모델, 가치사슬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중에서 가치사슬 모델의 이제 주 활동이 있는데 여러분들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5가지가 있다고 했죠. 예? 유인 물류, 프로세스, 그다음에 외부 물류, 그다음에 세일즈 마케팅, 그다음에 서비스. 이게 총 5가지 제가 하나하나 다 적지는 않겠지만, 거기에서 이커머스는 요 4번째, 5번째 걸려 있다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4번째, 이게 어디 4번째 이게 뭐냐면 이제 세일즈 마케팅입니다. 판매 관련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품 서비스를 파고 사는 행위를 이커머스라고 우리가 좁은 의미로 정의를 할 수 있다. 거래되는 상품에는 실물, 그러니까 실제 그 뭐 책이나 뭐 이런 그 뭐 이런 실제 뭐 또 뭐 있죠, 뭐 자전거 이런 실제 물건뿐 아니라 컨텐츠들, 관련된 컨텐츠, 아니면 뭐죠, 그냥 좋은 듣고 하는 그런 뭐 일반적인 그런 서비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커머스를 좀 더 넓은 의미로 이제 보면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거래 행위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와 검색 등 상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들을 포함한다. 네? 자, 위에서 이야기한 좁은 의미하고 맥락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히 모든 상거래 활동에서 좀 더 포괄적인 어떤 그런 그 상거래에서 이루어지는 그 유무형의 제품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이제 포함시킨 것 외에는 뭐 다른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이러한 이커머스가 이루어지는 시장, 마켓이죠. 마켓은 생산자, 중개인, 소비자,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런 그 생산자, 중개인, 소비자가 디지털 통신망이라 했죠. 디지털 통신망, 이 결국 이제 인터넷 같은 네트워크입니다. 이용해서 상호 거래하는 시장으로 이제 실물 시장과 대비되는 가상 시장이다. 이커머스가 이루어지는 시장은 가상 시장이다. 실물 시장은 이제 뭡니까? 우리 뭐 재래시장 이런 데 실물 시장입니다. 백화점 이런 데가 실물 시장이고, 그게 사이버 공간으로 이제 그대로 이제 옮겨왔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겠죠. 자, 그러면 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이커머스가 인터넷이 대중화된, 상업화되면서 대중화된 뭐 90년대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커머스는 인터넷 그 자체가 상용화되기 훨씬 전인 70년대부터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웹도 마찬가지입니다. 웹도 우리가 뭐 90년대 중반부터 팀 버너스-리가 뭐 처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웹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 기본 구조를 생각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1940 몇 년도부터 그 개념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인터넷 이커머스도 이제 마찬가지다. 자, 70년대 접어들면서 지금까지 회사가 기업 간 업무 처리에 사용되던 종이로 된 문서 대신에 조금 더 이제 그 구조화되고 표준화된 데이터를 전산 네트워크를 통해 교환하고 처리하는 EDI 기술, 이게 이제 Electronic Data Interchange라고 합니다. EDI, 전자 문서 교환 아니면 그냥 뭐 데이터 교환이라고 하는데, 이 방식이 이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상거래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별히 뭐 우리가 뭐 사고 팔고 하는 그런 행위는 아닌데, 데이터를 이제 서로 이제 교환한다. 그런 관점에서는 포괄적으로 봤을 때 전자 상거래에 포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 그 문서 데이터를 교환한다. 그게 어떤 데이터? 다양한 데이터죠. 상품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결제에 대한 데이터, 구매 요구서, 선정 문서, 이런 모든 데이터가 이제 전산 처리가 시작되고, 뭐 재고 관리나 자금 관리 이런 업무도 표준화된 전자 양식이 사용되기 시작한 데가 70년대입니다.
초창기에 이런 EDI 통신, EDI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담당하는 이제 그 네트워크는 이제 인터넷이 아니고 이 V Value Added WORK 벤이라 합니다. 예, 벤. 이거 이제 우리 그 한국말로 하면 이제 부가가치망이라 하거든요. 자, 부가가치망은 일종의 인터넷하고는 좀 틀리고 인트라넷이었습니다. 인트라넷. 인터넷은 뭐 네트워크인데 그 어떤 그 바운더리, 경계선이 있다는 거죠. EDI는 뭐 EDI 그 사용이 단순히 종이에 의한 어떤 자급 감소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 데이터의 뭐 재입력, 처리, 뭐 지연, 자동화, 확산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대금 지불이나 결제 수단에 있어서 추후에 이제 전자화폐 개념이 여기 나와 있는 EFT입니다. 이게 ELECTRON Electronic Fund Transfer EFT Electronic Fund Transfer. 그러니까 이 전자화폐죠. 돈을 갖다가 이제 그 전자적으로 이제 트랜스퍼 보낸다 그 말이죠. 이게 이제 이것도 뭡니까? 돈을 전자적으로 보낸다 말은 그 돈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보내는 거죠. 데이터를. 그래서 이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쓰던 이 종이 수표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초창기 때 이제 이커머스는 뭐 이 같이 이제 뭐 기업과 기업 간의 내부 네트워크를 통한 거래에 시작이 되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커머스가 굳이 뭐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는 아닌데 정보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지불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교환을 하고 그런 형식으로 이제 활용이 되었다는 거죠. 80년대 와서는 이메일 같은 이제 전자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었죠. 그래서 기업의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조직 간 정보 시스템 ISO 이게 I가 이제 O가 오가니제이션을 S가 시스템입니다. 인터 오가니제이션 ISO 기반으로 한 이커머스가 좀 더 활발해졌다. 80년대에 뭐 많은 기술이 그런데 초창기 때는 뭐 연구, 국방 목적으로 사용이 되었거든요. 미국의 어떤 군수 물자 공급 기반으로 한 어떤 정부 조달 프로세스를 표준화한 이 뒤에 가면 나올 것 같은데 CALS 뭐 이렇게 참고하세요. 제가 약자인데 이게 컴퓨터 에이드 로지스틱 서포트라고 해서 이게 이제 등장하면서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업과 정부 간 네트워크를 통한 상거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뭐 카탈로그나 PC 통신망 기반으로 기업과 소비자 간 뒤에 가면 나오는데 기업과 소비자 간 B2C입니다. 거래가 조금 시작을 하기 했습니다. 80년대 여러분들 뭐 80년대에 안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90년대 오면서 이제 초반에 인터넷이 상용화되고 이제 웹이죠. 우리가 뭐 웹이 뭐 95년도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웹이 출현되면서 이제 오늘날 같은 이제 그런 인터넷 기반의 이커머스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고 기존의 어떤 그런 EDI 그 기술이 인터넷 발전으로 이제 그 벤이라고 하는 그 망이 더 확장이 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확장이 되고 그 개방성, 오픈이죠. 개방성이 더 늘어갔죠. 그래서 이전까지 기업과 기업 간 거래에 한정되어 있던 그런 이커머스가 개방형 인터넷망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소비자와 기업 간 직접 거래로 이제 확장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옛날에는 그 네트워크가 특정 목적으로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용이 되었는데 그게 이제 그러한 네트워크가 점점 오픈이 되죠. 그게 이제 뭐 인터넷이 된 거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도 쓸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기업이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러면 제품 서비스 판매하자 그렇게 해서 점점 오픈이 되었고
2000년대 이후에는 90년대 말에 이제 닷컴 붕괴라고 하는 게 있었고 90년대에 닷컴 버블이 생겨서 거의 말쯤에 닷컴 붕괴가 일어났었고 2000년대 오면서 이커머스는 이제 좀 더 다양한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이 되고 뭐 누구나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 여러분들 뭐 사실은 지금 현대 사회에 사는 모든 사람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인터넷 뭐 쇼핑몰 이용해 가지고 뭐 제품이나 뭐 서비스를 아마 구매해 본 경험이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터넷이라고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전자상거래에 참여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요즘 소비자들은 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이야기할 뭐 소셜 커머스 같은 어떤 새로운 형태의 어떤 상거래도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모바일 기기가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커머스라 하죠. 모바일 커머스나 스마트 커머스 이런 비중도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커머스 개념을 그 발전 과정을 이제 뭐 70년대부터 간단히 이제 살펴봤는데 이런 이커머스는 특히 이제 뭐 인터넷과 웹의 뭐 등장으로 더 빠른 어떤 그런 진화 과정을 이제 확산이 확 되는 겁니다. 자, 이 시기를 좀 더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이제 하고자 이러한 그 여기 있죠. 여기 그림 뭐 그림별로 여기가 이제 96년이거든요. 96년 그 약간 위쪽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닷컴 회사들이 과도한 이제 경쟁과 이제 버블 붕괴에 거치면서 이제 뭐 새로운 도약을 이제 시도하고 있었고 2000년도 초반 때 이제 뭐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이런 걸 정부 과제로서 이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도 되게 많이 했었고 온라인 쇼핑 이제 거래액 같은 경우 2004년 이후로 이제 매년 이제 성장을 하고 증가하고 있고 2016년도에 연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64조 9천억 원 정도 이제 전년 대비 이제 10% 두 자릿수 이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중에서 여러분들 그 뭐죠? 모바일 쇼핑 거래액이 34조 7천억 정도 이제 엄청 빨리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모바일로 많이 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모바일 그 배달 앱 있죠. 배달 앱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배달 앱에서 이제 생성된 그 매출액이 거의 뭐 한 8조가 넘거든요. 그게 이제 재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4.8조 원, 거의 두 배 이상으로 뛰었습니다. 그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바일 기반으로 이제 이런 그 상거래 활동에 이제 참여를 많이 한다는 거죠. 웹 기반 전자상거래 진화 과정에 대해서 다시 돌아와서 좀 이야기를 하면 태동기 90년대 초반, 94년도, 95년도에 그 웹 기술이 일반 대중한테 이제 소개된 그 시점입니다. 그때 넷스케이프 내비게이터가 이제 그러니까 웹 이 서비스가 사람들한테 이제 오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쓸 수 있게 되었죠. 이걸 이제 우리가 태동기라고 하고 아마존이나 델 컴퓨터 같은 이제 선두 기업들이 이제 웹 기반 상거래 기회를 이제 뭐 찾았고 거기서 뭐 마이클 델이나 뭐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이 웹 기반으로 이런 상거래를 해보면 좋겠다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만들었죠. 95년부터 발빠르게 이것들을 이제 도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5년부터 2000년도까지 이제 성장과 성숙기라 합니다. 웹 환경이 이제 빠르게 발전해서 90년대 말이 되면서 점차 이제 안정되기 시작했는데 98년 이후부터 웹 기반 전자상거래가 성장을 했다 해서 이 연도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95년도에 뭐 시작해가지고 97년도 아니면 어떤 분은 99년도까지 웹 기반 그런 전자상거래가 이제 뭐 상당히 이제 뭐 어려움을 겪었다, 성장을 하면서 망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99년도 이후부터 다시 이제 성숙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여기서는 이제 98년 이후부터 웹 기반 전자상거래가 성장 거듭을 했다. 연도는 이제 뭐 1, 2년 그런 차이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마시고 많은 이제 벤처 기업들이 98년도에서 2000년 사이에 웹사이트 개발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기반의 전자 그 상거래가 뭐 우리 일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게 이제 한번 보면 120빌리언 달러의 벤처 캐피탈이 12,450 닷컴 벤처에 투입이 되었다. 이 시기 때 엄청나게 많은 투자 기업들이 엄청 12,450개의 그런 전자상거래 기업에 투자를 했다는 거죠. 이 과열이 됐죠. 과열이. 2001년도, 2006년도 2001년도에 닷컴 버블 경제 붕괴다. 뭐 이것도 여러분들 그 참고하시면 됩니다. 연도는 1, 2년 차이라서. 2000년도까지 엄청나게 많은 그런 과열 현상이 있었죠.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그리고 2001년도에 닷컴 버블 경제가 완전히 붕괴가 되었다. 이때 뭐 앞에서 이야기한 12,450개의 닷컴 벤처 기업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그 자금이 투자가 되었는데 거의 뭐 95%, 99%다 망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000년도에서 2001년도에 많은 닷컴 기업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핵심 능력을 갖춘 기업들은 살아남았고 지금 이제 아마존, 구글 생각해 보시면 글로벌 이제 전 세계에서 뭐 이끄는 그런 기업들이죠. 자, 마구잡이로 이제 IT 기술을 도입하기보다는 이제 경영 주도 방식의 중요성을 이제 인정하게 되었죠. 기술 기반으로 뭘 하기보다는 기술은 도와주는 거고 경영을 갖다가 주도해서 경영적인 면에서 이걸 전자상거래 기업을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 전자상거래 기업은 기술이 다가 아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시기 때. 자, 2006년도 이후로 재도전에 이제 재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이제 재도약을 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뭐 실패를 통해서 이제 뭐 많은 교훈을 얻은 거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 비즈니스 모델도 수익 모델도 다시 생각해 보고. 고객들한테 제품, 서비스, 마케팅, 홍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조금 이제 우리가 뭐 너무 과열돼 있다가 이제 숨고르기를 하게 된 거죠. 2006년도 이후 이제 인터넷 기술이 이제 모바일 중심으로 확장이 되고, 뭐 UCC 같은 어떤 그 사용자가 만든 이제 컨텐츠죠. UCC, 그다음 소셜 커머스, 뭐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게 될 큐레이션 비즈니스, 뭐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모바일 커머스나 이제 스마트 커머스 같은 이제 어떤 그 모바일 기기 기반의 전자상거래들이 이제 또 나오게 되고, 그와 동반해서 어떤 그런 기술들 있죠. 스마트폰이나 이런 뭐 태블릿 PC 이런 기술들의 발전도 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바일 기반의 전자상거래가 이제 출현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또 이제 이루어지면서 소셜 커머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이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전자상거래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뭐 조사 기관인 닐슨사 뭐 이런 조사에 따르면은 전 세계 절반 가까운 소비자들이 온라인상에서 뭐 의료 옷이나 항공권 호텔 예약할 의향이 있다고 이제 응답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제품들 중에서 뭐 개인용 퍼스널 케어 제품, 뭐 식료품, 애완용품, 뭐 유아용품, 꽃이나 뭐 음료, 알코올 그러니까 술이죠. 이런 품목에서 뭐 다 이제 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제품들을 구매할 의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제품이나 핸드폰, 뭐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뭐 스포츠용품, 뭐 비디오, DVD, 뭐 자동차 심지어 오토바이, 뭐 관련된 액세서리 이제 같은 구매에 대해서는 구매 전에 직접 시연과 테스트 해보는 것을 선호하는 품목인데,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이제 시연하고 이제 테스트 만져보고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그런 O2O가 또 나옵니다. O2O 형태로 이제 할 계획이 있다 하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웹 기반 전자상거래는 뭐 다 존재하죠. 모바일 기반 전자상거래도 마찬가지고.
이거 전에 이제 우리가 그 T커머스, 텔레비전 커머스입니다. 이 홈쇼핑이죠, 소위 말해서. T커머스 뭐 여전히 뭐 TV 홈쇼핑 뭐 인기 많은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T커머스도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요즘 이제 TV를 보는 그런 시간보다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더 많다 보니까 점점 이제 이런 그 상거래 활동이 TV 기반에서 이제 아니 오프라인 기반에서 TV 텔레비전 기반에서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웹 기반으로 이제 더 빨리 옮겨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그 이비즈니스와 이커머스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이커머스의 좀 그 순수한 그 개념, 비록 이제 이비즈니스와 여러 면에서 이제 그냥 뭐 혼용해서 쓴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그 순수한 개념으로 이커머스에 대한 그 개념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웹 기반 서비스가 이제 뭐 일반화되면서 웹 기반의 이커머스 인터넷이 어떻게 이제 진화가 되어 왔는지 90년대 중반부터 지금 이제 2000년도까지 이제 넘어오면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커머스에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커머스 대표 유형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커머스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